안녕하세요. 기능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신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투자 잘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린 투자는 수면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더 좋은 투자를 위해서 제가 수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일단 직접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죠.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고요. 수면의학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유진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낯이 좀 익지 않으세요?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키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완전히 대단히 조회수가 많은 그런 영상의 주인공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프로그램에 나가시게 되신 거예요? 그쪽에서 섭외가 왔고요. 병원의 홍보팀을 통해서 섭외가 왔고 어떻게 섭외를 하셨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작가분께 여쭤봤더니 제가 예전에 서울대병원 컨텐츠를 저희 병원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불면증에 대해서 찍은 적이 있는데 그게 조회수가 한 70만, 80만 회 정도 됐었어요. 그것을 보고 연락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고요. 네, 어떠셨어요? 오늘 이제 신나라 선생님하고 이런 컨텐츠를 찍고 있지만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성격은 아니긴 한데 이런 촬영을 유퀴즈는 워낙에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보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담도 살짝 됐었고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하고 같이 촬영하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되게 다들 친절하시고 굉장히 전문가적인 팀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걱정 많이 했는데 촬영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또 이제 수면에 대해서 한번 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잖아요. 신경정신의학 쪽에. 근데 수면을 선택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매일매일 자면서 생활을 하니까 이런 어떤 병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있고 우리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 뭐 이런 측면에서의 접근도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 이런 생활 습관을 주로 다루는 채널인데 수면이 너무 중요해서 좀 더 전문가를 모시고 싶어서 제가 사실은 후배 찬스거든요. 저희 자랑스러운 이화 후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인연도 있고 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사실은 수면이라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그 시간에 좀 더 효율적이고 활동적이고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산업화되고 막 이러는 시기에는 잠을 줄여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자는 시간이 굉장히 아깝고 그렇게 하던 시기가 있었고요. 사실은 수면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는 먹고 살만해지면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뭐 멘탈리, 피지컬리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잠을 자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수면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낮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조직도 손상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자는 동안 다 복구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 면역의 기능도 가지게 되고 정신적으로 인지적으로 기억력을 이제 더 장기화를 한다든지 이런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 휴대폰을 밤에는 이제 충전을 해놓듯이 자는 시간은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수면 시간 몇 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수면 시간은 미국 수면 재단이 있거든요. 내셔널 슬립 파운데이션에서 적정 수면 권고량을 내놔요. 보통의 성인들이 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되게 길죠. 생각보다. 맞아요. 티네이저, 우리 10대들은 한 10시간쯤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적정량의 수면을 못 취하고 있느냐. 항상 부족하게 살게 되는 게 현대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이렇게 많은 수면 부족 환자분들, 수면 장애 환자분들을 보실 텐데 적절한 수면 시간을 뭐 7시간, 8시간 말씀해 주셨는데 올빼미형이 있고 종달새형이 있어서 밤을 꼴딱 새우고 새벽녘쯤에 자서 오전까지 주무시는 분이 있고 보통 저는 이제 좀 일찍 10시, 11시쯤 자서 아침까지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두 개가 그냥 어떤 개인의 취향이라고 보면 되는지 아니면 그게 신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사실 좀 그것도 설왕설래가 많잖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 일주기 리듬은 생체 리듬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이 올빼미 패턴을 가지게 되거나 종달새 패턴을 가지게 되고 대개는 이제 중간형이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패턴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 젊은 시기 20대 때는 10대에서 20대 때는 올빼미형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연세가 드시면서 그게 종달새처럼 네, 당겨지는 네, 경우가 네, 네. 일반적으로 나이가 네, 들면서 네, 그런 네, 발달이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다니시는 환자분 중에 연세가 80세에 가까우신데 유럽 축구를 실시간 라이브로 보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올빼미형이세요. 사실은 본인의 패턴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빛이 있을 때는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해가 뜨면 활동을 하고, 해가 지면 자는 게 사실은 더 건강한 수면을 이루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다른 형에 비해서 올빼미 형들이 수면 장애나 수면 부족이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새벽 3시에 자서 10시에 일어나는 패턴이야. 네. 우리가 현대인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아침에 회의도 있고 학교도 네, 가야 되고 네, 하기 네. 때문에 사실 올빼미형 분들이 수면 부족도 많고요. 수면 부족이 많으면 낮에 졸죠. 낮잠 자죠. 그러다 보면 패턴이 망가지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수면 장애가 되게 네, 흔하거든요. 네. 그래서 해가 뜨고 지는 거에 가급적이면 맞춰 사는 게 좋다고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 크고 좀 환경적인 요인이 이제 네.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분들은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아, 이런 거는 좀 잘 못 알고 있다. 이거는 네. 좀 반드시 고쳤으면 좋겠다. 네, 많은 수면장애 중에서 가장 흔한 수면장애는 불면증이거든요. 불면증 환자분들의 많은 오해가 사실은 첫 번째 여기서 시작됩니다. 환자분들한테 항상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찍 일어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는 굉장히 행동적인 개념이에요. 몸을 일으키는. 아침에 침대에서 몇 시에 나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묻거든요. 눈이 떠지는 시간이 아니라 침대에서 네. 일어나서 나오는 몸이 시간. 나오는 시간. 잠이 항상성이라는 기전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졸리는 수면압이 쌓여서 졸리움을 느끼게 돼요. 근데 불면증 환자분들은 그 전날 밤에 잘 못 자니까 아침에 늦게까지 막 조금 더 잠을 더 자려고 그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지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면압을 쌓이는데 스타트가 늦으세요. 그럼 늦게 쌓이죠. 그러면 또다시 악순환이. 또다시 악순환이 되니까.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환자분 생각엔 내가 잘 자야 아침에 잘 일어나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이게 순서가 다르다. 아침에 잘 일어나셔야 그날 밤에 잘 잔다.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한번 달리해보자라고 이제 설득하고 시작하는 게 사실은 불면증의 비약물적인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렇겠네요. 저도 환자분들한테 몇 시간 주무세요라고 여쭤보긴 하지만 아침에 침대에서 몇 시에 나오세요라고는 잘 안 여쭤본 것 같아요. 진료 볼 때 저는 몇 시에 침대로 가서 잠을 몇 시에? 청하세요. 몇 시에 침대에서 나오세요. 그럼 이제 몇 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누구누구 씨가 실제로 주무신 건 몇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주관적인 수면 시간이지 실제로 또 객관적으로 측정하면 조금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이렇게 궁금한 거는 어느 문헌, 어느 학자는 낮에 한 20-30분 정도 네. 낮잠을 자는 게 좋다. 네네. 어느 문헌, 어느 책자는 또 낮에는 안 자는 게 좋다. 네, 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아마 의과대학 다니실 때 슬립 하이진, 수면 위생이라는 그 옛날엔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번역이 조금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서 건강한 수면 습관 이런 식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낮잠을 가급적 자지 말아라고 했죠. 네. 아까 말씀드린 수면압. 항상성의 과정 내에서 우리가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수면압이 더 쌓이니까 졸리움이 쌓이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낮잠을 안 자는 게 낫죠. 그런데 너무 불가피한 경우는 한 20분 이내의 낮잠은 괜찮다라고 길지 허용한 짧은 낮잠. 그런 근거는 우리가 잠이 들고 나서 한 30분 정도 지나면 깊은 잠의 단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비렘 수면 3단계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항상성의 직격탄을 날리는 수면인 거예요. 그래서 낮은 단계의 수면 정도로 짧게 취하고 그 다음에 활력을 얻어서 오히려 활동을 하면 밤잠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는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내 몸이 사인을 보낼 때는 짧게 네. 20-30분 정도는 괜찮다라는 말씀.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침대에 누워서 낮잠을 자면 한 20분 자고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소파 같은데 기대셔서 한 1-20분 조세요. 저녁 맛있게 먹으려면 너무 배가 만약에 오후에 고프면 간단하게 그냥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요기하듯이
낮잠은 꼭 필요한 경우 그럴 때 취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환자분들 보면서 생활습관 교정을 많이 해드리는데 네. 수면에 있어서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또 문제.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을 주시는지. 사실은 교대 근무를 계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잠에 답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자고 깨는 것을 조절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수면의 항상성의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주기 리듬, 우리 생체 리듬이라고 말하는 우리 뇌에는 고유의 시계가 있어서 나름의 이제 고유의 시계를 돌리게 되는데, 예를 들면 교대 근무자들은 내 뇌 안에 있는 시계는 밤인데 외부적으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나이트, 예를 들면 간호사 일을 하시거나 이러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시계와 바깥의 시계가 이제 완전히 어긋나게 되는 생활을 하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고, 또 내 시계는 깨어있는 시계인데 외부는 밤이에요. 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잠이 잘 안 이루어지게 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교대 근무자분들은 교대를 돌릴 때도 시계 방향으로, 사이클을 뒤로 미는 방향으로 돌리는 게 적응이 조금 더 편안하고요. 교대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만성적으로 수면 부족의 단계에 이르기 쉽기 때문에 휴일이나 이럴 때는 많이 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야간 근무를 하고 해가 밝을 때 이제 퇴근을 하셔야 되는 경우는 퇴근할 때 선글라스를 쓰고 빛을 좀 차단하다가 집에 가서 주무시는데 침실에 암막 커튼을 잘 하고 주무시도록 말씀드리라고, 이제 간단한 어떤 인스트럭션은 이제 그런 것들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인 나름의 낮과 밤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게 제일 정답이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교대 근무자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삶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게, 다른 분들은 여가 시간이 나면 취미 활동도 하고 가족들이랑 막 이제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시간에 조금 자고 쉬고 하는 게 풍요로움이 조금 적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교대 근무자들이 원래 우울증도 좀 많고 이제 이런 질환들이 좀 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정도면은 정신의학과 선생님을 정식으로 만나서 뭔가 약물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다라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수면 문제가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되는데, 3개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잠을 푹 못 자든 부족하든 낮에 졸립던 밤잠에 질이 떨어지던 뭐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내가 조금 어려움을 느낀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요.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불면증은 원래 주관적인 호소에 기반한 진단이고 이런 증상 자체가 일단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한 3개월 이상 느끼고 생활이 불편하다라고 느끼면 어쨌든 전문가랑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좀 주는 것 같이 느꼈을 때는 그렇죠. 그렇게 가시면 여러 가지 약들을 처방을 해주시잖아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 약물은 그래도 괜찮다. 그런 약제들이 어떤 종류의 약제들이 있는지. 주되게는 아마 이제 불면증 환자한테 쓰는 아마 수면제를 말씀하시는 걸 텐데, 그거는 정답은 정말 없는데요. 저희가 교과서적으로는 뭐 수면제는 가급적이면 2주 이상 사용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은 더 장복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환자분들한테 제가 설명 항상 드릴 때는 필요한 최소한의 약을 최단 기간 쓰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러면서 불면증을 치료하려면 이제 비약물적인 기법, 예를 들면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대여섯 번 의사를 만나지 않더라도 아주 간단하게라도 아까 말씀드릴, 항상 힘들어도 일찍 일어나시고 자다가 중간에 깼을 때 시계 보지 마세요. 이런 습관을 잘 지키면서 이제 해야 필요한 약물을 최소화하는.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항상 약을 좀 줄여봅시다. 그럼 환자분께서 엄두를 안 내시고 그런 경우도 많고, 어떻게 보면 불면증 환자분들이 객관적으로 못 주무시는 부분도 있지만 못 잘까봐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피부 환자들이 자꾸 가려우면 가려운 거 겁내듯이 오늘도 또 못 자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오늘 자야 되는데 오늘도 못 자면 큰일이다. 내일 이러고 해야 되는데 내가 못 자면 그 다음날 컨디션이 빵인데, 이런 사실은 파국적인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못 잘까봐 겁내시면서 오히려 이제 잠을 더 못 주무시는, 자는 게 시험이 되는 거죠, 이분한테는. 그런 어떤 생각의 교정 같은 걸 해가면서 약을 써야 필요한 최소한의 약을 최단기간 먹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조금 약을 중단해야 된다,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코를 많이 고시는 분들이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 우리 진정제. 안정제라고 네. 하죠. 그런 것들을 처방 받으시면 코를 더 많이 고세요. 코를 곤다는 건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위험 신호인데 수면무호흡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코골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계통의 수면제를 드실 때는 좀 주의를 요하고 좀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서 드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환자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졸피뎀이나 이런 수면제 종류를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결국은 심리적인 의존. 나 약을 안 먹으면 못 잘 것 같아. 라는, 그건 이제 예를 들면 몸이 의존되는 거는 금단 증상이 있고 막 이런 건데 마음이 의존되는 거는 약이 없으면 못 잘 것 같아. 라는 그런 불안이 많이 엄습하게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생기시면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해서 그런 비약물적인 도움도 같이 받아가면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다. 다음 주에 이제 피부와 수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또 수면 전문가시니까 교수님 입장에서 수면은 피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조금 여쭤보고 왜냐하면 수면의학에 관련된 논문 중에도 수면과 피부에 대한 논문들이 있거든요. 크게 몇 가지 흐름을 살펴보면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우리 피부 장벽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별로 안 좋아서 쉽게 뭐 수분이나 이런 그러니까 건조해지고 뭐 데미지에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잠을 잘 못 자면 콜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구체적으로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원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런 경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비렘 수면 3단계 깊은 잠, 우리 업어가도 모르는 잠이거든요. 깊은 잠을 자게 되면 그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피부의 뭐 복구, 뭐 노화의 어떤 그렇죠 안티에이징 이런 거하고 연관이 또 많이 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흐름.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수면 무호흡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분들은 매일매일 간헐적인 저산소증을 경험하는 거죠. 소위 말해 제가 환자분들한테 수영하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몇십 초씩 숨을 멎었다가 터졌다가 그렇게 되면 간헐적인 저산소증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염증 반응 같은 게 전신의 염증 반응이 늘어나게 되니까 저산소증과 염증 반응 때문에 피부에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 경로는 우리 이제 잠을 잘 자야 우울증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인의 기준할 때 좋은 표정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는 실제로 잘 주무시고 기분이 잘 유지가 되는 게 미모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뭐 제가 다음번에 방송을 찍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피부 장벽 안 좋아지고 피부 염증 반응 많아지고 근데 저도 오늘 그 그로스 호르몬에 대한 얘기나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아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나는 꿀잠을 위해서 이런 걸 한다. 공개해 주세요. 사실은 대단한 걸 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차피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는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되고 주말에도 뭐 평소에 기상하는 시간보다 많이 늦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조금 더 누워있고 싶을 때 그렇게 하고 낮에는 가급적이면 활동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잠을 뭐 너무 아까워하진 않아요. 잠을 아껴서 내가 뭘 해야지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게 생각하진 않고 내가 잘 자면 낮에 그만큼 효율적으로 잘 깨어 있을 수 있게 되지 뭐 이런 거. 그럼 보통은 몇 시에 침대로 들어가서 몇 시에 나오세요? 저는 대개는 한 11시 반? 11시에서 11시 반쯤 들어가서 아침에 기상해서 침대에서 나오는 건 한 6시 반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조금 더 잠을 잘 자고 싶어하는 그런 좀 힘들어하는 환자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혹시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제가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가끔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요. 완벽하게 잘 자는 것이 완벽하게 못 자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게끔 돼 있어요. 본인 안에 잘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조금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첫 번째 하고 그런 가운데 코골이라든지 뭐 하지불편감 이런 수면장애 증상이 있다면 꼭 전문가랑 상의해 보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 귀한 발걸음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셔서 우리 잠에 대해서 투자 조언을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러면 과연 이 수면과 피부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키능의학 채널이 도와드립니다.